정희가 어머니 무덤에서 잡초를 뽑고 있을 때 검은 고급차가 산길을 올라왔습니다. 검은 한복을 입은 노부인 여정이 내려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어요. 내 어머니 혹시 이름이 윤순옥 맞지? 여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을 할아버지가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했어요. 네 엄마가 서울 큰 집에서 쫓겨난 거야. 정희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어머니의 숨겨진 과거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였죠.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에 16살 소녀 정희는 조용히 이불을 걷어냅니다. 찬 바닥에 발을 디디며 옷을 갈아입는 정희의 움직임은 조심스럽습니다. 옆방에서 자고 있는 아버지를 깨우지 않으려 했거든요.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술을 드시고 들어오신 아버지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계셨죠. 부엌으로 향한 정희는 찬물에 얼굴을 씻고 머리를 단정히 묶었습니다. 거울도 없는 작은 부엌이지만 정희는 습관처럼 손으로 머리카락을 정리했죠. 어머니 윤순옥이 살아계실 때 늘 해주시던 그 방식 그대로 말입니다. 정희야, 아무리 가난해도 단정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보지 않는단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정희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집 뒤편 나무 창고로 향했습니다. 어제 아버지가 패어온 나무들이 잔뜩 쌓여 있었죠. 정희는 그 중에서 적당한 크기의 마른 나무들을 골라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고르는 정희의 손길은 숙련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나무가 잘 타는지, 어떤 나무가 오래 가는지 이제는 눈으로만 봐도 알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이 모든 집안일이 정희의 몫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어른 못지않게 척척 해냈죠. 나무를 짚으로 단단히 묶어 등에 짊어진 정희는 집을 나섰습니다. 산길로 향하는 발걸음은 오늘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 무덤에 들르는 것이 정희의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거든요. 산길은 험했습니다. 비탈길이 계속 이어졌고 돌부리에 발이 걸리기라도 하면 넘어질 위험이 있었죠. 하지만 정희는 이 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어디에 돌이 있고 어디가 미끄러운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1시간 정도 걸어 올라간 끝에 작은 언덕 위 어머니의 무덤이 보였습니다. 소박한 봉분 하나와 작은 비석이 전부였지만 정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었죠. 정희는 땔감을 무덤 옆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작은 호미를 꺼냈습니다. 엄마, 정희 왔어요. 오늘도 잡초가 많이 자랐네요. 무덤 주변에 자란 잡초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뽑아내는 정희의 손길은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듯이 조심스럽게, 사랑스럽게 무덤을 가꾸었죠. 잡초를 모두 뽑고 나서 정희는 주머니에서 물병을 꺼내 무덤 앞에 놓인 작은 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제도 늦게 들어오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아빠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아빠가 술 드시는 걸 말려도 안 들어요. 언니한테 편지를 써볼까 했는데 언니도 서울에서 힘들게 살고 있을 텐데 괜히 걱정만 끼쳐드리는 것 같아서요. 정희는 어머니와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살아계실 때처럼 모든 고민을 털어놓았죠. 무덤 앞에서만큼은 정희도 16살 소녀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대저택. 김여정은 넓은 침실 안에서 홀로 잠을 깨고 있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의 절반은 비어 있었죠. 남편 김 회장은 어젯밤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많다고 했지만 여정은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정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넓은 정원이 한눈에 보였죠. 정원사가 정성스럽게 가꾼 꽃밭과 나무들이 아름다웠지만 여정의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로 둘러싸여 있어도 혼자 보는 풍경은 쓸쓸했거든요. 화장대 앞에 앉은 여정은 거울 속 자신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지만 지금처럼 공허함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했고 아이들이 어릴 때는 육아에 바빠서 외로울 틈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자식들은 모두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들과의 관계도 껄끄러웠죠. 표면적으로는 공손했지만 진심이 담긴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사모님, 아침 식사 준비가 되었습니다. 가정부 김 씨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여정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죠.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내려갈게요. 넓은 식당 테이블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한정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정부 김 씨가 정말 손맛이 좋아서 음식은 언제나 맛있었죠. 하지만 혼자 먹는 식사는 아무리 맛있어도 싱거웠습니다. 여정은 젓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쁘게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죠. 모두들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정에게는 특별히 갈 곳도 할 일도 없었습니다. 부러운 사람들이네요. 여정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게 살아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그것이 진짜 행복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여정 자신은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하나씩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어머니 무덤을 정리하고 다시 땔감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정은 넓은 집 안에서 홀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죠. 정희가 어머니 무덤 앞에서 잡초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평소 이 산골에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죠. 고급 외제차의 부드러운 엔진 소리였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좁은 산길을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처음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가끔 길을 잘못 든 사람들이 이런 데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차는 계속 위로 올라와서 결국 무덤 근처에서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 한복을 입은 노부인이 내렸습니다. 70 정도로 보이는 그 여인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겼죠. 바로 김여정이었습니다. 여정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손에 든 작은 종이를 확인했어요. 거기에는 윤순옥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이곳이 맞습니까?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여정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년 동안 미뤄왔던 일을 드디어 실행에 옮기는 순간이었거든요. 여정은 떨리는 마음으로 언덕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걸음 올라가니 소박한 무덤이 보였고 그 앞에 어린 소녀가 앉아 있는 것도 보였어요. 바로 정이었죠. 무덤 앞에 도착한 여정은 비석에 새겨진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윤순옥. 바로 자신이 찾던 그 이름이었어요. 순간 여정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몇 년 동안 상상만 해왔던 순간이 현실이 된 거였죠. 여정은 무릎을 꿇고 무덤 앞에 깊숙이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미안함, 후회, 그리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정희는 이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무덤 앞에서 낯선 부잣집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며 절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정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여기 잘못 오신 건 아닌가요? 여긴 제 어머니 무덤인데요. 여정은 정희의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로 정희를 바라보는 순간 여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정희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누군가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아, 당신이. 여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희가 윤순옥의 딸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직접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더욱이 그 딸이 자신이 잘 아는 누군가와 이렇게 닮았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내 어머니, 혹시 이름이 윤순옥 맞지? 여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희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사모님은 우리 엄마를 어떻게 아세요? 여정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윤순옥은 자신의 남편과 사랑했던 여자였고 그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복잡한 이야기를 어떻게 16살 소녀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옛날에 어머니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정의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정희는 더욱 궁금해졌죠.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이런 부잣집 사모님과 아는 사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정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향을 피우려고 가져온 거였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붙이지도 못했지만 간신히 향에 불을 붙여 무덤 앞에 꽂았습니다. 순호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여정의 속삭임이 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도대체 어머니와 이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정은 한참 동안 무덤 앞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일어나서 정희를 바라봤어요. 아이야, 내 이름이 뭐니? 정희입니다. 정희. 예쁜 이름이구나. 내 어머니가 지어주셨니? 네, 그런 것 같아요. 여정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윤순옥이 이 아이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정희야, 나는 내 어머니의 오랜 친구였단다. 이제서야 인사를 드리러 왔구나. 하지만 여정 스스로도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아니라 원수에 가까운 사이였거든요. 적어도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럼 왜 지금까지 안 오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여정은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아픈 이야기였거든요. 미안하다, 정희야. 사정이 있어서 늦었구나. 여정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희를 만나게 되어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나는 다시 올게. 꼭 다시 올 테니까. 여정은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정희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차에 탄 여정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히 무덤에 절만하고 오려던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 버렸거든요. 정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사라져가는 검은 차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분이 정말 엄마 친구였을까요? 뭔가 이상해요. 하지만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흘 후 정희는 어머니 무덤에서 또다시 그 익숙한 엔진 소리를 들었습니다. 검은 세단이 다시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여정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정희야, 이것 좀 받아라. 여정은 고급스럽게 포장된 과일 바구니와 떡 상자를 내밀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선뜻 받지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는 이런 거 없어도 돼요. 그냥 내 어머니께 올리는 거야. 함께 나눠 먹자. 여정은 무덤 앞에 과일을 정성스럽게 차려놓고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정희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정희야, 너 정말 궁금한 거 없니? 내 어머니에 대해서 말이야. 있어요. 사모님은 우리 엄마를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여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왔군요. 내 어머니는 젊었을 때 서울에 있었단다. 서울요?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 서울에 계셨다고요? 그래. 아주 예쁘고 착한 사람이었어. 모든 남자들이 좋아할 만큼 아름다운 여자였지. 여정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미움과 동정, 질투와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이었죠. 그런데 왜 엄마는 제게 그런 이야기를 안 해주셨을까요? 어른들에게는 말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단다. 여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희야, 혹시 내 진짜 아버지에 대해서 들은 적 있니? 진짜 아버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가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내가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은 내 친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어. 뭐라고요? 정희는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내 어머니가 서울에 있을 때 한 남자를 깊이 사랑했었단다. 그리고 그 남자의 아이를 가졌어. 그 남자가 제 친아버지라는 뜻인가요? 여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럼 그 남자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왜 엄마를 버리고 갔어요? 그 남자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어.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유부남의 아이를 가졌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 산골로 와서 힘들게 사신 거예요? 그래. 내 어머니는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야. 여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순옥의 고통이 자신 때문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사모님은 그 이야기를 어떻게 아세요? 혹시? 정희는 갑자기 끔찍한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사모님 남편분이 그 남자인가요? 여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죠. 맞구나. 그렇구나. 정희는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니의 슬픈 표정, 가끔 서울을 그리워하던 모습,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복잡한 눈빛까지. 그럼 저는 사모님한테는 뭐예요? 너는 여정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모님 남편의 숨겨진 딸이란 말이에요. 여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정희야. 정말 미안해. 왜 미안해 하세요? 사모님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나는 내 어머니를 미워했어. 내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알겠어. 내 어머니도 피해자였다는 걸. 그래서 지금 와서 저한테 잘해주려는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요? 정희의 날카로운 질문에 여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야, 정희야.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너를 보니까 정말로 사랑스러워. 내가 내 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하지만 저는 사모님 딸이 아니에요. 저는 그저 남의 남편을 사랑했던 여자의 딸일 뿐이에요. 정희의 말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출생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거였거든요. 정희야, 내가 어떻게 태어났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 어머니는 너를 정말 사랑했고
나도 너를 사랑하게 됐어. 사랑이요? 저를 처음 본 지 며칠도 안 됐으면서요? 혈육이라는 건 그런 거야. 처음 봐도 느껴지는 게 있어. 여정은 정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희는 손을 뒤로 뺐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받아들이면 돼. 나는 기다릴게. 그때 갑자기 산 아래에서 또 다른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정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어요. 또 누가 오는 거예요? 정희가 궁금해하며 물었지만 여정은 불안한 표정으로 아래쪽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혹시 자신의 가족들이 따라온 건 아닐까 싶어 두려웠거든요. 빨리 가봐야겠어. 정희야, 내가 다시 올게. 여정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정희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돌아볼 여유가 없었어요. 정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사실이에요? 제가 정말 그런 아이예요? 하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여정이 말한 충격적인 진실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유부남에 숨겨진 딸이라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마을에서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김할아버지가 정희를 조용히 불러 세우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거였어요. 정희야, 너 요즘 서울 부잣집 사모님하고 만난다면서? 네, 그런데요. 그 양반 말이야. 사실 네 엄마하고 원수 사이요. 정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원수 사이라고요? 네 엄마 말이야. 사실 서울서 큰 집에 들어갔다가 쫓겨난 거요. 사모님이랑 얽힌 일 때문에. 쫓겨났다고요? 네 엄마가 그 집 주인하고 사랑에 빠졌는데 사모님이 알게 되면서 난리가 났지. 그때 네 엄마가 너를 베고 있었거든. 정희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사모님이 돈을 던져주면서 멀리 가라고 했대. 그래서 이 산골까지 오게 된 거야. 네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럼 그 사모님이 엄마를 쫓아낸 거예요? 당연하지. 자기 남편 뺏어간 여자를 곱게 볼 리가 있겠니?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너를 찾는 걸까? 정희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여정이 자신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거짓이었던 거였어요. 어머니의 친구라고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어머니를 쫓아낸 장본인이었던 거죠. 정희는 집으로 뛰어가서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뒤졌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편지를 찾아냈어요. 언니에게 보냈던 어머니의 편지였죠. 정수가 엄마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 사모님한테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도 할 말이 없었어. 정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엄마를 어떻게 생각할까?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는지 느껴졌거든요. 다음 날 정희는 분노에 차서 어머니 무덤에서 여정을 기다렸습니다. 여정은 어김없이 나타났어요. 정희야, 어제는 갑자기 일이 있어서. 그만하세요. 정희의 차가운 목소리에 여정이 놀랐습니다. 이제 다 알았어요. 사모님이 우리 엄마를 어떻게 쫓아냈는지. 여정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정희야, 그건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희는 주머니에서 어머니의 편지를 꺼내 여정에게 던졌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아세요? 사모님이 돈 던져주면서 쫓아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여정은 편지를 보더니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때 나는 너무 화가 나서 화나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왜 엄마한테만 그러셨어요? 바람 피운 건 사모님 남편인데. 정희의 날카로운 질문에 여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무서워서 건드리지 못하고 힘없는 엄마한테만 화풀이 하신 거죠? 정희야.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죄책감 때문에 저한테 잘해주시는 거예요? 여정은 무릎을 꿇고 정희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희야. 정말 미안해. 내 말이 다 맞아. 미안하다고 해서 엄마가 살아 돌아와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때 나는 25살밖에 안 됐어. 갑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엄마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속아서 사랑한 것뿐인데. 너 말이 맞아. 내 어머니는 피해자였어. 여정은 눈물을 흘리며 인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쩌실 거예요? 계속 와서 죄책감 달래실 거예요? 아니야, 정희야. 이제는 정말로 너를 사랑해서. 사랑이요? 정희는 비웃으며 여정이 가져온 선물들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엄마 쫓아낸 사람이 그 딸을 사랑한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정희야, 제발. 이런 비싼 물건들로 엄마한테 받은 상처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희는 과일 바구니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필요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제발 기회를 줘. 내가 진심으로. 싫어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엄마 무덤에 오지 마세요. 정희는 여정을 내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도 사모님 얼굴 보기 싫어하실 거예요. 여정은 바닥에 흩어진 선물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희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여정은 비틀거리며 일어나서 산을 내려갔습니다. 정희는 그 뒷모습을 보며 더욱 크게 소리쳤어요. 돈 많다고 다 되는 줄 아시면 큰 오산이에요. 여정의 검은 차가 사라진 후에도 정희는 한참을 서서 울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했죠? 엄마를 괴롭힌 사람을 쫓아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한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여정의 따뜻한 손길과 슬픈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아니야, 흔들리면 안 돼. 엄마를 생각해야 해.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어머니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저 혼자 힘내서 살아갈게요. 그 사람들한테 의지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정희도 모르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여정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정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지만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어머니 무덤을 찾을 때마다 여정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지만 고개를 저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정희가 집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낯선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30 중반으로 보이는 세련된 여성이었어요. 명품 옷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너가 정희니? 여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김혜린이야. 김여정의 딸. 정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정의 딸이라니. 어머니가 요즘 어디 다니는지 알고 있었는데 설마 너 같은 촌년한테 빠져 있을 줄은 몰랐어. 혜린의 말에는 독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모님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래. 그럼 왜 우리 어머니가 너 때문에 밤마다 우시는데?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여정이 자신 때문에 운다고요? 며칠 전에 너한테 혼나고 오신 뒤로 식음을 전폐하고 계셔. 이제 진실을 말해줄 때가 됐다고 생각해. 혜리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너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있지? 그건 김철수 회장, 대한그룹 창업주, 너의 친아버지야. 혜린이 직접적으로 말하니 정희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 윤순옥은 우리 아버지의 첫사랑이었어. 아버지가 정말 사랑했던 여자지. 뭐라고요? 놀랐지? 내 어머니가 단순한 바람 상대가 아니었어.
아버지는 진심으로 내 어머니를 사랑했어. 결혼까지 생각했을 정도로. 정희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와 전혀 달랐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반대했지. 신분 차이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어머니와 결혼하게 된 거야. 혜린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결혼 후에도 내 어머니를 잊지 못했어. 몰래 만나기 시작했고 결국 너를 가지게 된 거지. 그럼 제 존재가 내 존재 때문에 우리 집안이 엉망이 된 거야. 혜린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충격받으셨는지 알아? 25살 젊은 신부가 말이야. 정희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내 엄마를 쫓아낸 거야. 돈을 주면서 말이지. 하지만 그것도 어쩔 수 없었던 일이야. 사모님이 그때 많이 힘드셨겠네요. 정희는 여정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하지. 신혼인데 남편이 다른 여자 아이까지 가지고 있다니. 어느 여자가 그걸 견딜 수 있겠어? 혜리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야. 아버지가 늙어서 치매 증상이 시작됐거든. 그러면서 자꾸 내 어머니 이름을 부르시는 거야. 치매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더욱 괴로워하시는 거야. 평생 참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 여자 이름을 들어야 하니까. 정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너를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야.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내 아버지의 병 때문인지. 그래서 저한테 오신 건가요? 아마도. 하지만 내가 어머니를 거절했다면서 꽤 당당하던데? 혜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생각해서 내 엄마, 이미 죽은 사람을 생각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외면하는 거야? 혜린의 말이 정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아버지는 치매로 헛소리하고 딸인 나는 이렇게 싸가지 없고 아들은 사업만 신경 쓰고 그건 어머니한테는 이제 너밖에 없어. 아이러니하지? 평생 원수라고 생각했던 여자의 딸이 유일한 위로가 되다니. 정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여정에 대한 감정이 복잡해졌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너도 참 이상해. 진짜 아버지를 두고 왜 가짜 아버지 밑에서 고생하고 있어? 가짜 아버지라니. 사실이잖아. 내가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냥 내 엄마와 결혼한 사람일 뿐이야. 혈연 관계도 없고. 혜린의 말이 정희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너를 인정하고 싶어 해. 치매에도 불구하고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면 너를 찾으시거든. 저를 찾으신다고요? 그래. 순옥의 딸을 보고 싶다고 하셔. 그래서 어머니가 더욱 괴로워하시는 거야. 정희는 자신이 얼마나 복잡한 상황에 얽혀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생각해봐. 너는 이 산골에서 평생 가난하게 살 거야? 진짜 아버지는 재벌이고 너는 그 딸인데? 저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 그럼 우리 어머니는? 평생 고통 속에 살아온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위로받을 기회조차 빼앗을 거야? 혜린의 질문에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너한테 잘해주려는 건 죄책감 때문만이 아니야. 정말로 너를 딸처럼 사랑하게 된 거야. 하지만 내 엄마는 이미 죽었어.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살아있다고. 그리고 너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 혜리는 담배를 끄고 일어섰습니다. 잘 생각해봐. 평생 원망하며 살 거야? 아니면 용서하며 살 거야? 그 말을 남기고 혜리는 떠났습니다. 정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생각에 잠겼어요. 여정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혜린과의 만남 후 며칠 동안 정희는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여정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를 쫓아낸 원수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여정도 피해자였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어머니 무덤 앞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모님도 많이 힘드셨나 봐요. 제가 너무 차갑게 굴었나요? 며칠 후 정희는 용기를 내서 어머니의 또 다른 편지를 찾아봤습니다. 상자 맨 밑에서 찾은 편지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정수가 사실 사모님도 불쌍한 사람이야. 25살에 갑자기 이런 일을 겪게 됐으니까 엄마가 미워할 수 있는 건 그분이 아니라 상황이야. 언젠가 정의가 자라면 이 편지를 보여주렴. 원망보다는 이해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정의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조차 여정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날 저녁 정의는 결심했습니다. 여정을 다시 만나보기로 한 거죠. 하지만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후 기적처럼 여정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의 여정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수척해 보였고 옷차림도 평소보다 단정하지 못했어요. 정희를 보자마자 멀찍이 서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희야, 나 또 왔구나. 오지 말라고 했는데 미안해. 사모님, 정희도 여정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너한테 혼나고 집에 가서 생각해봤어. 내 말이 다 맞았어. 나는 정말 비겁한 사람이었어. 여정은 무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진짜 어렸어. 남편을 원망해야 하는데 힘없는 내 어머니한테만 화를 냈지. 사모님, 내가 나를 미워하는 게 당연해.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줘. 나는 정말로 후회하고 있어. 여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주머니에서 어머니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사모님, 이거 읽어보세요. 여정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순옥이가 나를 이해해줬다고? 엄마는 사모님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불쌍하게 생각하셨나 봐요. 정희의 말에 여정은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아, 순옥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정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정희도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사모님, 일어나세요. 정희가 여정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처음으로 여정을 따뜻하게 대한 거였죠. 정희야,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니? 저도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미안해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혜린 씨가 찾아왔어요. 뭐라고? 혜린이가? 여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제 친아버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치매에 걸리셨다면서요? 여정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 요즘 자꾸 내 어머니 이름을 불러. 나는 평생 참고 살았는데 많이 힘드셨겠어요.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너무 외로워. 자식들도 각자 바쁘고. 여정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모님, 저도 외로웠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혼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로가 되면 안 될까? 여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엄마한테 진짜로 사과해 주세요. 진심으로. 여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호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려서 그랬어. 너도 나만큼 힘들었을 텐데 이해하지 못했어. 여정의 사과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내가 정말로 사랑하게 됐어.
처음에는 죄책감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진짜 내 딸처럼 사랑해. 정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앞으로 정희를 잘 돌봐줄게. 내가 못해준 것들을 내가 대신 해줄게. 여정의 약속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 저도 사모님을 엄마처럼 생각하고 싶어요. 정말이니? 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천천히 가까워져요. 여정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희야. 나한테 기회를 줘서. 저도 고마워요.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정희야, 내 아버지. 진짜 아버지를 만나보지 않을래? 무서워요. 어떤 분일지. 좋은 사람이야. 다만 지금은 많이 아프시지만 사모님이 함께 가주실 거예요? 물론이지. 우리가 함께 가자. 여정의 제안에 정희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럼 한번 가볼게요. 정말 고마워, 정희야. 하지만 그때 갑자기 산 아래에서 여러 대의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정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뭔가 잘못됐어. 저런 차들이 여기까지 올 리 없는데. 정희도 불안해졌습니다. 평화롭던 순간이 깨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사모님, 누가 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집안 사람들일 거야. 내가 여기 다니는 걸 알게 된 것 같아. 여정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숨길 수도 없고. 차들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었습니다. 정희와 여정의 새로운 관계에 시련이 찾아오려 하고 있었어요. 검은색 고급 세단 세대가 산길을 올라와 무덤 근처에 일렬로 섰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어요. 바로 여정의 아들 김태준이었습니다. 두 번째 차에서는 혜린이, 세 번째 차에서는 몇 명의 경호원들이 내렸죠. 어머니,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여정은 정희를 뒤로 감싸며 당당히 맞섰어요. 내가 어디 가든 내가 상관할 일 아니야. 상관할 일 아니라고요? 어머니가 이상한 곳에서 이상한 사람과 만나고 다니시는데? 태준은 정희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라니. 정희는 내 여동생이야. 여정의 폭탄 선언에 태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여동생? 그래. 내 아버지의 딸이야. 혜린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아버지가 예전에 사랑했던 여자의 딸이야.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이 여자가 아버지의 숨겨진 딸이라는 말씀이세요? 맞아.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일 거야. 여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준은 비웃으며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촌년을 우리 가족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태준아,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는 우리 가문에 먹칠만 할 존재예요. 정희는 모욕감에 떨었지만 꿋꿋하게 맞섰습니다. 저는 당신들 가족이 되고 싶지도 않아요. 뭐라고? 태준이 화를 냈지만 정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가 가난하게 사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정직하게 살고 있는데. 정직하게? 우리 어머니한테 접근해서 돈 뜯어내려는 것도 정직한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정희가 소리쳤지만 태준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여자가 뭔지 모르세요? 아버지의 바람으로 태어난 사생아예요. 태준아, 그만해. 여정이 아들을 막으려 했지만 태준은 계속했어요. 사생아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고 해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굴복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저는 사생아예요. 하지만 그게 제 잘못인가요? 잘못이든 아니든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태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혜린이 오빠를 말렸어요. 오빠 그만해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넌 왜 저 여자 편을 드는 거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행복해 하시잖아요. 혜린의 말에 태준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행복? 저런 것 때문에? 오빠는 몰라요.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여정은 두 자식이 자신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만들래. 나는 정의를 포기할 수 없어. 어머니. 태주는 경호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 여자를 집에서 멀리 보내세요. 경호원들이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저를 어디로 보낼 건가요? 이곳이 제 고향인데요. 고향이든 뭐든 우리 어머니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 제가 먼저 사모님을 거절했어요. 사모님이 계속 찾아오신 거예요. 정희의 당당한 모습에 태주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뭐, 감히 우리 어머니를 거절해? 그래요. 저는 돈 때문에 사모님께 다가간 게 아니에요. 그때 여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의 말이 맞아. 내가 먼저 이 아이를 찾았어. 어머니, 왜 그러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너희는 바쁘잖아. 명절에나 얼굴 보는 사이고. 여정의 솔직한 말에 태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런 뭐? 정희는 착하고 효성스러운 아이야. 여정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이 아이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해. 태주는 어머니의 단호한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저 여자를 데려오세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DNA 검사부터 받아야 해요. 정말 아버지 딸인지 확인하고.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검사 받겠어요. 그리고 언론에 절대 알려지면 안 돼요. 우리 회사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저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재산 상속은 기대하지 마세요. 정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사모님이 외로우셔서 온 거예요. 태주는 정희의 당당한 모습에 조금 놀랐습니다. 정말로 돈에 관심이 없다는 거야? 네. 저는 지금처럼 살 거예요. 다만 사모님이 허락하신다면 가끔 뵈러 올 뿐이에요. 여정은 정희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맞지? 정희는 너희와 달라. 태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희가 예상과 달랐거든요. 알겠어요. 하지만 아버지한테는 함부로 접근하지 마세요. 왜요? 제 친아버지잖아요. 정희의 질문에 혜린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아프세요. 치매 때문에 기억도 가물가물하시고. 그럼 더욱 뵙고 싶어요. 늦기 전에. 정희의 간절한 마음에 여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아, 정희가 아버지를 한번 보는 것도 안 될까? 태준은 잠시 고민하다가 승낙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조용히 해야 해요. 정희는 드디어 친아버지를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과연 아버지는 자신을 받아줄까요? 봄이 왔습니다. 산골 마을에도 새싹이 돋고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정희는 정말로 김 회장의 딸이었고 태준도 정희가 돈에 욕심이 없다는 걸 알고 나서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정희와 여정이 함께 어머니 무덤을 찾은 날이었거든요. 정희야, 이 꽃들 어떠니? 여정은 고급 꽃집에서 사온 꽃다발을 들고 있었지만 정희는 산에서 직접 꺾은 들꽃을 들고 있었어요. 여정 엄마, 우리 엄마는 화려한 꽃보다 이런 들꽃을 더 좋아하셨어요. 정희가 자연스럽게 여정 엄마라고 부르자
여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우리 딸. 그럼 이 들꽃을 함께 올려드리자. 두 사람은 함께 무덤 앞에 들꽃을 정성스럽게 꽂았어요. 순호가 나야. 이제 정희와 정말 가족이 됐어. 내 딸을 내 친딸처럼 사랑하고 있어. 여정의 진심 어린 말에 정희도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이제 저 혼자가 아니에요. 여정 엄마가 저를 정말 딸처럼 사랑해 주세요. 여정은 정희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정희도 여정의 품에서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엄마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정희야, 이제 서울로 와서 공부하자. 검정고시부터 시작해서 대학도 가고. 하지만 이곳이 제 고향이고, 가끔 와서 엄마 무덤도 돌보고 아버지도 뵐 수 있어. 이곳이 내 뿌리니까. 그때 갑자기 혜린이 숨을 헐떡이며 언덕을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정희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여정과 정희는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의식을 잃으셨어. 그런데 깨어나시면서 계속 정희를 찾으세요. 저를요? 응급실에서 순옥의 딸을 데려와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여정과 정희는 급히 서울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김 회장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셨어요. 정희가 들어서자 회장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정희야, 내 딸 정희야. 아버지.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옥이가 너를 잘 키웠구나. 정말 예쁘게 자랐네. 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아니야, 정희야. 아버지는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아. 의사가 들어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세요. 여정은 눈물을 흘렸고 태준과 혜린도 아버지 곁으로 달려왔어요. 정희야, 아버지가 미안해. 내가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만났으니까. 너를 위해 장학재단을 만들어놨어. 내 이름으로 된 정희 장학재단이야. 아버지, 너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렴.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야.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꼭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여정이. 고마워. 내가 못다한 사랑을 정희에게 줘서. 여정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정희는 이제 제 딸이니까. 김 회장은 마지막 힘을 내어 정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희야, 행복하게 살아라. 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볼게. 아버지. 김 회장은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정희는 처음 만난 친아버지와 이렇게 짧은 시간만을 함께했지만 그 사랑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장례식 후 정희는 여정과 함께 다시 어머니 무덤을 찾았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엄마 곁으로 가셨어요. 이제 두 분이 함께 계실 수 있어요. 여정도 무덤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순호가, 이제 정희는 내가 책임질게. 내가 못다 해준 사랑을 내가 대신 해줄게. 여정 엄마 고마워요. 이제 저희 정말 가족이에요. 그래,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몇 달 후 정희는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대학 입학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정희 장학재단도 정식으로 출범해서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어요. 어느 따뜻한 봄날 두 사람은 또다시 어머니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태준과 혜린도 함께였어요. 엄마, 정희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어요. 여정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학재단으로 벌써 20명의 아이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정희가 덧붙였습니다. 태준이 처음으로 정희에게 따뜻하게 말했어요. 정희야, 이제 우리 진짜 가족으로 지내자. 오빠, 처음에는 미안했어.
이제 내가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혜린도 정희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우리 똑똑한 여동생, 앞으로 잘 부탁해.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윤순옥의 무덤 위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모두 치유되었고, 이제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가 된 가족이 탄생한 거였어요. 엄마, 저희 모두 행복해요. 정희의 말에 바람이 더욱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어머니도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